예, 그럼 SDG 작성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분석을 통한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승훈 박사님께서 이 SDG, 저희 수원 SDG 작성에 참여하셨고, 여러 곳의 SDG 작성에 참여하셨는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수원 SDG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다른 두 분과는 좀 전문적이지 않게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원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연구에 초안 작성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 작업반들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워크숍을 해가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국 시민 참여형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에 이제 환경부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그 우수 사례 지자체들 대상으로 해서 뽑았었는데, 그때 이제 수원시, 당진시, 도봉구, 부평구 이게 다 이제 우수 사례로 뽑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 참여형이 강한 그런 민간 거버넌스형이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그래도 많이 좀 참여한 전문가 중심의 민간 거버넌스형, 그리고 도봉구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주도의 그런 목표 수립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연구 영역 초안은 이제 별도로도 하고 시민 참여,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을 굉장히 지금 많이 거치긴 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아예 작업반 자체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의견 수렴해 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시민의 언어랑 행정의 언어 이게 좀 많이 다르다고도 하고, 그래서 시민이 이제 제안한 의견들을 그 행정에서 받아주기 어렵다, 그대로는 받아주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손이 좀 대체로 많이 가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통한 그 시민 의견, 시민이 원하는 수원 시민이 원하는 수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수정이나 보완 이런 것 없이 행정에서 이 행정의 달성 목표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수원시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정영영 박사님께서 논문 작성 과정에는 경험을 하셨던 이제 수원 지역 사례를 포함해서 수원 SDG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제가 수원 SDG 수립 과정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했을 때 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우선 과연 이제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충분하게 토론이 될까? 두 번째는 이런 토론에서 의견 차이가 났을 때 합의는 잘 될까? 뭐 작업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준비는 잘 해오실까? 뭐 등등등 일반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박종학 부장님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는가 그랬더니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원은 워낙에 참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잘 되어 있다. 우리 수원은 원래 그렇다. 수원의 문화가 그렇다. 뭐 이러시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또 제가 다른 분한테도 가서 그런 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수원이 워낙에 이런 문제가 모였을 때 같이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문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런 참여 문화, 소통의 문화, 토론의 문화가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뭐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게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 10가지 뭐 이런 거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기저에 깔린 힘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지속가능 도시의 힘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굉장히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수원 SDG의 첫 번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속협을 포함한 또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는 이런 지역사회의 영향이 결국은 수원 그 SDG의 제일 큰 특징. 그래서 이게 수원의 특이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또 그 정말 우리가 문화가 가진 힘은 못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편화될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그 힘을 저는 인터뷰 과정에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아까 이제 뭐 지속 가능 도시를 위한 성찰, 평가, 뭐 계획, 이행 이런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지역의 역량이 또 여기서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또 힘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수원에서 이제 활동한 지 한 8년 정도 되거든요. 수원에 와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수원 시민사회 역량에 대해서 많이 놀고, 물론 작업반이 시민사회로만 다 구성된 건 아니었는데, 시민사회 분들의 이 공부하는 열망과 또 이끌어 가시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창원 교수님께서요, 그 국내 SDG와 국외 SDG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원 SDG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성공적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4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전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세 번째는 네트워크 간의 연계. 그리고 네 번째가 제도화였어요. 근데 수원 지속가능 발전의 과정을 보면 이 4가지가 잘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수원 지자체장과 지자체의 어떤 혁신적인 정책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두 번째, 다른 지속협에 비해서 수원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내에 주요한 그룹들,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시민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이니셔티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제도적 측면도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수원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추동력으로 작동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방법들과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니까 어쨌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먹이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떤 개발 계획들을 담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도시의 자원과 역량과 조건들 맥락에 기반한 이행 전략을 가져보려고 노력했던 것, 그리고 다양한 도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도전이 있고 구조적 도전이 있죠. SDG OP를 봐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도전적인 측면들도 많이 예견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국장님의 어떤 그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 농담입니다. 웃자고 한 거였어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SDG 세부 목표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지표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잘 잡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되게 가방 끊긴 사람들, 행정이 아니라 위원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2가지를 준 것 같아요. 하나는 희망을 줬다. 동시에 꿈깸을 줬다. 너무 큰 꿈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꿈깸이죠. 그건 결국 뭐냐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삼독의 과정이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자, 서삼독 아시죠? 책을 읽을 때 3번 읽어야 된다. 3번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글자를 읽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시대를 읽는 거고, 세 번째는
나를 읽는 거예요. 아까 정 박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성찰의 과정이었던 거죠. 이 과정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시대를 돌아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었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 책상 위에 서서 더 넓고 먼 곳을 바라보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SDG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속가능 발전을 지역화할 수가 없죠.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사람을 떠나서 시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시민적 요구들을 잘 반영하는 과정들이 바로 이런 모니터링 과정이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2018년도에 지표를 한 해 동안 152개 지표를 행정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논의 과정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